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H조 각국의 키플레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수 판단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베실바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워낙 많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티와 포르투갈에서 특정 포지션보다는 여러 자리에서 플레이해왔습니다. 제일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포지션은 좌우 메짤라, 그중 우측 메짤라 자리입니다. 베실바는 시티에서 6시즌째 활약 중인데 우측 메짤라로 뛴 18-19 시즌이 그의 커리어 하이 시즌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티에서는 더브라이너의 존재로 인해 그 자리에서 온전히 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전술과 선수 조합 문제로 인해 폼이 제일 좋을 때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부진하고 있거나 부상으로 낙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베실바 중심의 전술을 짤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같이 우측 라인에서 뛰는 칸셀로와의 콤비 플레이도 기대할 만한 모습입니다. 만약 산토스 감독이 베실바 위주의 전술을 짠다면 훨씬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포르투갈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베실바는 22년 11월 기준 A매치 통산 72경기 8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실바의 대표팀 등번호는 10번입니다. 주앙 칸셀루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풀백입니다. 올 시즌 제일 위협적인 풀백을 뽑으라고 한다면 1순위로 뽑힐 선수입니다. 시티에서는 좌풀백으로 뛰며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포르투갈에서는 주로 우풀백으로 뛰고 있습니다. 물론 포르투갈의 우풀백 자원 중 한 명인 달롯이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서 칸셀루가 주 포지션인 왼쪽에서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칸셀루는 이미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스스로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칸셀루는 지난 유로 2020 직전에 코로나에 확진되어 대회에 불참했습니다. 그를 대신했던 세메도의 활약은 좋지 못했고 포르투갈은 16강에서 벨기에에게 패배하며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아마 칸셀루가 출전했다면 포르투갈의 경기력은 더 좋았을 것입니다. 부상 등의 변수가 없다면 이번 월드컵이 칸셀루가 참가하는 첫 번째 메이저 대회입니다. 칸셀루는 22년 11월 기준 A매치 통산 37경기 7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칸셀루의 대표팀 등번호는 20번입니다. 모하메드 쿠두스는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쿠두스는 부상으로 인해 가나 대표팀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아약스에서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번 시즌 아약스 소속으로 총 21경기에 출전했고 10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챔스로만 따지면 6경기 4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골도 몰아넣은 것이 아니고 4경기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한 시즌 기록만으로 포텐이 막 터졌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가나 공격진이 노화, 기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에 그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올 시즌 아약스에서 펄스9 위치에서 뛰며 활약한 것인데 톱 자원인 이냐키 윌리엄스가 가나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가나 대표팀에서는 펄스9으로 뛸 것 같진 않습니다. 쿠두스는 22년 11월 기준 A매치 통산 18경기 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두스의 대표팀 등번호는 20번입니다. 토마스 파티는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올 시즌 아스날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아스날이 리그 1위를 달릴 수 있게 활약한 1등 공신입니다. 가나 대표팀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선수입니다. 아스날에서는 주로 수비적인 역할과 빌드업을 담당하지만 대표팀에서는 득점력도 좋습니다.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원정골을 득점하며 가나의 월드컵 진출을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통산 A매치 득점도 13골로 아이유 형제를 제외하면 팀 내 1위 기록입니다. 파티의 단점이라면 지난 3월 나이지리아전 이후 대표팀에서 경기를 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량은 확실한 선수지만 다른 선수들과 발을 맞춰본 지 오래됐다는 점은 걱정될 만한 부분입니다. 다른 단점으로는 카드 수집과 유니몸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 수집의 경우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한 장의 경고도 받지 않으며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경우 파티가 2021 시즌 이후 매 시즌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완주하려면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파티는 22년 11월 기준 A매치 통산 40경기 1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티의 대표팀 등번호는 5번입니다.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아마 H조 내 다른 팀들이 제일 경계하는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안첼로티 감독 밑에서 지난 시즌부터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이번 시즌 완전히 터졌습니다. 올 시즌 레알 소속으로 20경기에 출전하여 8골 4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나 최근 7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월드컵 무대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래 포지션은 미드필더이지만 레알에서는 윙어로도 뛸 만큼 스피드가 빠른 편입니다. 또한 그의 오른발킥은 현재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드리블 돌파, 탈압박, 피지컬, 패스 등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우루과이가 발베르데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남아공 월드컵 4위 기록 이후 최고의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베르데는 22년 11월 기준 A매치 통산 44경기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베르데의 대표팀 등번호는 15번입니다. 히오르히안 데 아라스카에타는 브라질 1부 리그 플라멩고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입니다. 커리어를 남미 리그에서만 보내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선수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라스카에타는 윙어와 공미 자리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도 전술을 따라 윙어와 공미 자리 모두에서 플레이합니다.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훌륭했습니다. 남미 월드컵 최종 예선 18경기 중 8경기에 출전하여 5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남미 최종 예선 평점도 우루과이 대표팀 내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큰 단점이라면 잔부상이 잦다는 것입니다. 남미 최종 예선에서 많은 경기를 결정한 이유도 부상과 코로나 이슈였습니다.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10번을 배정받을 만큼 실력은 확실한 선수라서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월드컵에서도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라스카에타의 다른 특이사항으로는 원더골 제조기라는 것입니다. 푸스카스상 순위권에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2018년에는 3위, 2020년에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H조 내 다른 국가들은 아라스카에타에게 실점한다면 축구 역사에 박제될 수도 있다는 점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라스카에타는 22년 11월 기준 A매치 통산 40경기 8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스카에타의 대표팀 등번호는 10번입니다. 이강인은 마리오카 소속의 미드필더입니다. 올 시즌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중 김민재 다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마리오카에서 이강인의 주 포지션은 좌측 메잘라 자리입니다. 하지만 전술상의 문제로 대표팀에서는 활용된 적이 거의 없고 최종 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카타르행을 확신할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벤투 감독이 실제 경기에서 활용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월드컵에서도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세트피스 득점을 노리고 키커로서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 약팀인 대한민국에게 세트피스는 중요한 전술 중 하나이고 이강인은 실제로 세트피스에서 많은 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키플레이어로 선정했습니다. 이강인은 22년 11월 기준 A매치 통산 6경기 0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마지막 대표팀 등번호는 26번이었습니다. 아마 월드컵에서는 다른 번호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센터백입니다. 올 시즌 나폴리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폴리의 선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빅리그에서 보내는 그의 커리어 첫 시즌이지만 김민재는 유럽 축구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세리에 A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10월에는 이탈리아 축구선수협회에서 수상하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대표팀에서의 존재감도 엄청납니다. 사실상 한국 대표팀 내에서 손흥민을 이은 또 다른 대체 불가능한 선수이고 수비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한국 수비 라인은 김민재가 결정한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벤투 감독이 구사하려는 빌드업 축구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김민재의 특징으로는 빠른 스피드, 강한 피지컬, 빌드업 능력, 돌파력 등이 있습니다. 종종 터지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도 한국 대표팀이 기대할 만한 부분입니다. 단점은 종종 나오는 잔실수입니다. 다행히 올 시즌 나폴리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김민재는 22년 11월 기준 A매치 통산 44경기 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대표팀 등번호는 4번입니다. 지금까지 H조 각 국가들이 키플레이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베르데와 이강인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국가의 어떤 선수가 기대가 되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